이날 결국 음바페 선수와 더불어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이날 PSG는 기대 득점 2.15점에 점유율 77% 슈팅 8회에 유효 슈팅 4회 빅찬스는 4회로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였는데요. 전반 초반 활발한 압박과 움직임을 보여줬고 음바페 선수 호흡을 맞추기도 했으나 음바페 선수가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반 중반 이강인 선수의 횡패스로 반대 전환하는 패스는 시야며 킥력이며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점 차로 달아나는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음바페 선수에게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전달하였고 음바페 선수가 컷백, 솔레르가 마무리하는 골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 34분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르세유 턴을 하는 등 폼이 올라온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능력은 너무 멋졌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음바페 선수가 52분 역습 장면에서 프리찬스였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지 않아 골을 넣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음단장이 강인이를 샘내는 것인지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로 나서면서 이강인이 바르콜라의 자리였던 왼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강인은 왼쪽 윙어 자리에서 잔여 시간을 모두 보냈고 PSG 합류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에 다소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부상 복귀 후 손발을 맞춰본 시간도 적었지만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는 슈팅, 드리블 성공,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키패스가 한 차례씩 있었는데 동시에 차단 1회 그리고 리커버리 7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강인의 리커버리 기록은 센터백 마르키뉴스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수비 기여도 2위에 공격 기점 키패스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해외 팬들의 반응도 다양했는데요. 음바페는 PK로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작은 클럽 같아. 음바페 만세 PSG 만세. 이강인은 나를 감동시키고 있어. 계속 선발로 써야 해. 솔레르가 덴벨레보다 더 많은 골 넣은 거 알지? 덴벨레 심각하다 정말. 솔레르 1월 이적설도 있던데 골도 넣고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해. 올바른 위치에서 이강인은 우리에게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 윙에서 너무 고립된 것 같아. 이강인에게 공이 충분히 가질 않고 있어. 그래도 확실히 이강인이 가장 창의적인 선수인 것 같아. 저는 이강인과 함께 음바페, 덴벨레, 하키미 모두가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현지 매체의 평점을 살펴보면 프랑스 매체 레퀴프에서는 음바페, 루이스, 솔레르 골을 넣은 선수들이 7점을 받았고 이강인 선수는 6점을 받았는데요. 레퀴프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2달 만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볼을 찰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른쪽 날개에 배치되었다가 덴벨레가 들어올 때 왼쪽으로 포지션을 바꾼 이강인은 자신의 킥력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골을 위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며 음바페에게 연결한 스루 패스는 정말 훌륭했다고 평가하며 6점을 부여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음바페 7점, 하무스 4점, 이강인 선수에게 4.5점을 부여하는 등 다소 부진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솔레르 득점에 음바페 향한 패스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가벼운 인상을 주었다며 다소 아쉬운 평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스탯으로만 평점을 내는 소파스코어,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점 7점을 받았습니다. 비티냐 선수도 7점, 브래들리 선수는 6.9점을 부여받았고 다른 선수들은 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는 브래들리 선수와 6.8점으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풀타임 출전에 패스 성공률 91%, 키패스 1회로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더욱 호흡을 맞춰가면 충분히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야, 창의적인 패스와 몸놀림이 돋보였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를 언급한 엔리케 감독인데요. 바르콜라 질문이었으나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우리는 브래들리, 이강인, 루이스 등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주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위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팀에 도움이 됩니다. 라며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를 줄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와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 선수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우리 시스템에서 이강인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8번이다 라고 말하며 부상당한 에메리 대신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윙어로도 뛸 수 있고 심지어 중앙에서 가자
9번이나 서포트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다. 마무리에 능하고 마지막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매우 유망한 선수이다. 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3대0으로 제압하며 승점 3점을 챙겼으며 다가오는 AC밀란과의 챔스 경기를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강인 선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성에 가족의 헌신이 대단했다며 조명하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지난 발렌시아 유소년 디렉터 모촐리 코치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입단에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어린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FIFA 규정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가 현지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때 이강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문화, 관습, 언어 등을 바꿔야 하기에 가족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구단과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이강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힘이 더 모범적이었다며 이강인을 향한 가족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와 두 딸과 강인이를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결단으로 이강인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현지 매체의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르 아브르와의 비공식 데뷔전 이후에는 현지 팬들이 직접 메시를 이야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레퀴프, 골닷컴 등 매체에서도 환상적인 플레이였다며 극찬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이강인 주전 걱정이다 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